까먹었네요. 점심시간 20분 좀 줄이는 걸로. 이 오픈로드 디자이너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버전이 10.09.00.91입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아마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벤틀리 제품군이 좀 독특한 게 워크스페이스하고 웍셋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기준에 대한 그런 설정을 미리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확장을 해보시면 뭐 저는 기존에 프로젝트가 있어서 좀 여러 개 뜨긴 하지만 뭐 임페리얼 스탠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트릭 스탠다드가 있고 이런 기준에 관련된 것을 미리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한국도로공사 뭐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기준 별도로 만들어서 뭐 코리안 익스프레스웨이 이렇게 별도로 만들으셔서 공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트릭 스탠다드는 메타 단위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주면 임의로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웍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프로젝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09 하겠다, 209 하겠다. 109 하다가 209 했으면 209에서 작업했던 리스트 파일이 쭉 리스트가 뜨고요. 다시 109 열면 109에서 작업했던 리스트 파일이 쭉 뜹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새로 만들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맨 밑에 가시면 크리에이트 워크셋이 있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트레이닝 뭐 KCSH 이렇게 줬는데 교육받는 분들 다 이렇게 포함을 하려다 보니까 각 회사 이렇게 이니셜을 다 썼어요. 경동, 권하, 뭐 천일, 그다음에 서영, 하이콘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요 폴더명으로 계속 갈게요. KCSH 이렇게 해서 뭐 각자 웍셋을 만드시면 저는 요 워크스페이스하고 웍셋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 파일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또 딴 데로 가볼게요. 제가 프로그램이 리셋 해가지고 안 뜨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했던 해당하는 리스트 파일이 쭉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이 기본 경로가 그 프로그램 데이터에 이 화면만 보셔도 돼요. 너무 복잡해서 프로그램 데이터에 가시면 벤틀리 폴더에 뭐 프로그램 설치한 이 폴더는 다 있습니다. 오픈 브릿지, 오픈로드, 뭐 오픈레일 다 있고요. 오픈로드 디자이너 C 버전으로 가시고 여기에 가시면 컨피규레이션이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오가니제이션 11이 있고요. 여기에 매트릭 스탠다드 있고 다시 컨피규레이션으로 다시 갈게요. 컨피규레이션에 가시면 그 하이폴더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안에 저희가 매트릭으로 들어왔잖아요. 매트릭이 있고요. 또 매트릭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웍셋을 설정을 해줬잖아요. 웍셋으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 만든 저는 KCSH 요 폴더가 있어요. 이게 웍셋 폴더죠. 여기서 웍셋을 만들면 여기에 자동으로 요 폴더가 생성이 돼요. 요 폴더 안에 가시면 DGN 있고 뭐 아웃 있고 스탠다드가 있는데
별도로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요 DGM 폴더 안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내가 작업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어 라고 하면 뭐 한국도로공사나 뭐 지방정부 복사해서 수정해서 적용했겠죠. 그 스탠다드가 일일이 들어와요. 별도로 기준이. 근데 내가 작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 폴더 작업한 파일을 전달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요 웍셋 안에 있는 폴더만 주면 됩니다. 기준하고 다 딸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뭐 같이 공용 폴더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별도로 뭐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있을 수 있고 선호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별도로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있으면 거기에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뉴 파일 만들 때. 그래서 웍셋의 경로는 그냥 디폴트로 가시고요. 여기서 뉴 파일 만들 때만 내가 이게 뉴 파일 만들면 요 위에 폴더 경로가 그 경로예요. 쭉 보시면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데이터, 벤틀리, 오픈도 디자이너 C, 컨피그레이션 쭉 가고 최종 웍셋 폴더 안에 DGN으로 저장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하는 건 별도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하나 만드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경로에 폴더 하나 만드실게요. 네. 가능하면 오늘 다운받은 그 3일차 안에 들어가시면 010209 폴더가 있는데 09 폴더 안에다가 하나 지정을 할게요. 저장하시기 전에 또 미리 한번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창에 보시면 브라우즈가 있어요.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브라우즈가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시면 시드라고 있습니다. 시드 2D, 시드 3D가 있는데 시드라는 게 뭐 사전적으로 뭐 씨앗 이런 의미잖아요. 가장 근본적이다, 기본적이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2D 창에서 시작을 할 거냐 3D 창에서 시작을 할 거냐입니다. 근데 당연히 3D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왜 2D에서 해야 되는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부분 다 3D에서 하셔도 돼요. 지장은 없는데 이 도로 특성이 밑에 현황을 깔고 하잖아요. 현황이 없으면 크게 지장은 없는데 현황을 깔고 하기 때문에 현황 위에서 2D로 평면 작업, 평면 계획을 하고 종단 계획하죠. 종단 계획이 반영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3D입니다. 근데 평면 계획하는데 그때부터 3D로 하면 계획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아이소메트릭 뷰로 보면 내가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그 지점 찾지를 못해요. 정면 이제 탑뷰에서 봐야 지작물도 피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도로 계획할 때는 2D에서 시작합니다. 종종 요걸 좀 3D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불편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분들이 아마 계세요. 요거는 왜 2D로 하는지 이따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릴게요. 시드 2D로 가시고 그래서 이미 파일 하나 만들게요. 뭐. 임의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마 이 초기 화면은 저랑 좀 틀리실 거예요. 예.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뭐 다시 설치하셨으면 좀 틀릴 겁니다. 제가 초기 메뉴로 맞추고 오픈노드 디자이너는 그 커맨드 창이 없습니다. 커맨드 창이. 예. 그래서 왼손이 좀 자유롭긴 한데 또 놀려둘 수는 없어서 그 전에 이것도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료는 풍부하다. 원하는 자료는 어드바이저나 벤틀리 런서버 가시면 얼마든지 자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마우스 버튼을 종종 좀 헷갈려 하시는데 왼쪽은 데이터 버튼, 엔터 버튼이고요. 오른쪽은 리셋 버튼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항상 왼쪽 아래 창을 보시면 내가 다음에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 가이드가 나와요. 노티피케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억셉트 하라고 나오면 왼쪽 버튼이에요. 억셉트. 데이터 버튼입니다. 리셋해라. 리셋해라. 요거는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텐터티브 버튼이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있어요. 요건 좀 독특한데 요건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좌표나 해당 지점의 위치 확인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커맨드 창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커맨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치 창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단축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루 이틀 하면서 계속 요거는 반복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 위주로 반복하면서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서치 창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오른쪽 상단에 요게 서치 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략 어느 정도 첫 글자는 알고 있는데 메뉴를 자세히 모르겠다. 끝까지 모르겠다. 그것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치시면 돼요. 뭐 터레인 이렇게 한두 글자 치면 터레인에 관련된 그런 메뉴가 쭉 나옵니다. 근데 번거롭게 뭐 마우스 가기에는 좀 그렇죠. 예. 동선이 좀 길어지는데 좀 부득이할 때 가셔도 되고 좀 쓰다 보면 그렇게 번거롭진 않아요. 서치창 활용하시면 되고 또 컨트롤 T를 한번 눌러볼게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내가 많이 쓰거나 있어야 되는 기본 툴박스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디나 다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시면 스냅 모드라고 있을 거예요. 스냅 모드. 스냅 모드 있고요. 근데 쭉 올리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3D 뷰 컨트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꺼내 놓을게요. 나머지 뭐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클릭하셔서 어떤 툴이 있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 요 스냅은 뭐 오토캐드도 많이 있는 기능이고 항상 우리가 드로잉 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똑같습니다. 여기 니어점, 미드점, 엔드점, 뭐 센터점. 그리고 요 스냅 뭐 하나씩
마우스 오른쪽 하나 갖다 대시고 쭉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맨 밑에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 여기에서 원하는 스냅을 체크하셔서 꺼내 놓으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뭐 엔드, 미드, 뭐 퍼펜디큘러, 뭐 인터섹션 이렇게 많이 쓰고요. 센터. 그리고 제가 좀 유용하게 쓰는 게 밑에서 한 네다섯 번째 패럴렐 스냅이 있어요. 뭐 패럴렐 어느 객체가 있는데 그거랑 나란하게 한번 그리겠다. 이거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고요. 패럴렐. 이것도 뭐 꺼내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건 여기서 핸들링 하실 수가 있고 맨 뒤에 가면 멀티 스냅이 있어요. 이것도 오른쪽 누르시면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1, 2, 3가 있죠. 하나, 둘, 세 개 모양이 있는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 엔드와 미드 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별도로 멀티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지정해서. 근데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요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드, 엔드, 뭐 퍼펜디큘러, 인터섹션 이거 뭐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내려놓으시고 그다음 뷰 툴도 미리 좀 설정을 할게요. 지금 왼쪽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쭉 가운데 이렇게 로테이션 손바닥이 있는데 로테이션 보시면 지금 2D라서 로테이션 뷰 하나만 있어요. 2D니까 뭐 아이소메트릭 뷰도 없고 탑 뷰도 없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로테이트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 3D 뷰 컨트롤 그 해당하는 모양에 가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확장하시면 맨 밑에 오픈에서 툴박스가 있어요. 이걸 열고 이건 3D 뷰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탑 뷰로 보겠다, 뭐 사이드 보겠다, 아이소메트릭 보겠다. 그래서 2D 창에서는 필요 없지만 미리 여기다가 픽스를 시키겠습니다. 그 요 창은 지금 꺼내놓은 창은 위에 있는 거 왼쪽하고 똑같아요. 이것만 빼놓고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홈 탭에 가시면 프라이머리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오른쪽 아래에 모어가 있어요. 그 삼각점 그거 확장하시면 위에서 두 번째 토글 레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꺼내 놓으시면 XY가 나올 겁니다. XY. 지금 2D이기 때문에 XY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 놓을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툴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툴은 빼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치 창에서 펑션 한번 쳐볼게요. FUEN만 치면 펑션 키가 나옵니다. 요게 디폴트인데 입맛에 맞게 바꾸셔도 돼요. F1은 헬프인데 온라인 헬프입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온라인상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도 어떤 메뉴가 대략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F9번이나 F9번은 2D, 3D F9번 보시면 VBA Run 2 View 3D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개의 창을 띄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D와 3D.
그래서 작업하다가 F9번 딱 누르면 2D와 3D 창이 같이 열려요. 그 다음에 F12번 보시면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소개해 드릴 건데 템플릿 창이 활성화됩니다. 이것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화면 색깔 바꿀 때 화면 토글이죠. 이거 F8번. 근데 요 외에 내가 원하는 걸 추가하겠다.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믹스할 수 있어요. 뭐 Shift F10이나 뭐 F7 믹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큐드로 요 창에서 마우스를 X나 Y나 갖다 놓으시고 물음표를 찍게 물음표. 서치 창에서 숏컷 치셔도 돼요. 서치 창에서 숏컷 치시면 SH 뭐 OR 치시면 요 키보드 숏컷이 뜰 겁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단축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축키가 다 한 글자로만 되어 있어요. 한 글자.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26개면 2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일드, 새끼를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계속 늘어나긴 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스페이스바. 이것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이스바 치시면 그죠? 스페이스바 한번 쳐보세요. 드로잉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드로잉 팝업 메뉴.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Q 한번 볼게요. Q. Q자 보시면 퀵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퀵툴. 확장하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있고 또 그 밑에 뭐 QW 다 있어요. 그래서 Q를 치면 오토캐드의 ES키입니다. QQ에서 앞에 Q는 퀵이라는 의미고 뒤에 있는 Q는 가장 많이 쓰는 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Q 한 번 치면 또 한 번 더 쳐라. 초기화면 그런 의미로 그냥 QQ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하나. QW 하면 move, QE 하면 copy 이렇게 칩니다. 근데 원하시는 대로 바꿔 놓으셔도 돼요. 적응하시면. 기본적인 좀 UI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고 왼쪽 위에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가 오픈노드 디자이너입니다. 엊그제 그 브릿지 한 거는 오픈 브릿지 모델러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링 위주의 툴이었던 거고 오픈 브릿지 모델링과 오픈 브릿지 디자이너가 또 별도로 있어요. 오픈 브릿지 디자이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툴이고 요건 오픈 노드 디자이너입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설계 절차별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놨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걸 확장을 하시면 맨 위부터 오픈노드 모델링이 있어요. 그 순서대로 해놓은 건 아니에요. 순서대로 돼 있는 건 아닌데 디자이너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서베이가 있습니다. 서베이 측량 데이터 측량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뭐 종횡단 넣을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면 보안 측량한다든지 그런 서베이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오 테크니컬 보링 데이터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아마 이 기능은 많이 부족할 겁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이런 빔 툴이 암선을 제대로 생성해 주는 게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별도의 솔루션을 씁니다. 네. 집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집안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써요. 근데 기본적인 기능은 있습니다. 암선을 보링 데이터만 있으면 다 생성이 되죠. 근데 우리가 보링 데이터가 전역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선역 위주로, 뭐 교량 구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안 쓴다는 거지. 기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건 아닙니다. 보링만 완벽하면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 리얼리티 모델링이 있는데 요거는 뭐 말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리얼리티, 뭐 드론 측량 데이터, 뭐 메시 데이터로 왔다. 뭐 정사 영상이 왔다.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 밑에 보시면 드레이니지 앤 유틸리티가 있는데 이게 드레이니지라는 이름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서브서페이스 유틸리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검색하시다 보면 서브서페이스 유틸리티라고 나오긴 하는데 그게 드레이니지입니다. 우리가 배수 계획, 뭐 취소물 굉장히 많잖아요. 집수정부터 해서 매뉴얼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종배수관, 뭐 집수정, 그 중분되어 있는 거 다 일일이 다 모델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라이브러리가 우리나라 기준에는 안 맞다. 해외 거다. 유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갖다 쓸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형태 쓸 수는 있고 그거를 뭐 리비전 한다든지 마더파이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드로잉이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 스테이션입니다. 마이크로 스테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픈로드 모델링 밑에 있는 드로잉 프로덕션 요거는 도면 만들 때 우리가 성과품 만들 때 도면화하기 위한 예, 내용이고 도면은 뭐 한 땀 한 땀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종평 만들 때는 뭐 횡단 같은 거 출력할 때는 자동으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도로 설계 절차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오픈로드 모델링으로 놓을게요. 근데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많고 각 워크플로우마다 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픈로드 모델링 보시면 파일 탭 있고 홈 탭 있고 쭉 뭐 터레인 탭이 있는데 또 그 밑에 뭐 서베이 워크플로우에 가서 홈 탭 가서 아니면 또 드레이니지 가서 다시 홈 탭 가서 이 메뉴를 어떻게 다 외우냐 어디 뭐가 있는지 알겠냐 하시는데 각 워크플로우마다 특화되어 있는 기능만 있고 나머지는 공통이에요. 오픈로드 모델링이면 도로 설계 특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역 만들고 선형 계획하고 횡단 만들고 요 나머지는 다른 워크플로우랑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복되어 있는 게. 그래서 메뉴가 좀 익숙치 않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익숙해지시면 맨 위에 있는 게 탭이죠. 탭. 탭에 오른쪽 마우스 쭉 대시면 커스터마이저 리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나 위에 탭이나 밑에 도구 모음이나 패널이나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있어요. 아까는 툴박스는 만들어 놓은 걸 꺼내는 거지만 이거는 다시 조합을 하는 기능입니다. 커스터마이저 리본. 워크플로우부터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그래서 탭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파일 탭에 들어가시면 뭐 파일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고요. 또 설정 창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불러오고 익스포트하고 임포트하고 중간에 가시면 세팅이 있어요. 요 가운데 세팅 보시면 유저가 있고요. 유저에서 쭉
내려오면 펑션 키 있고요. 펑션. 아까 소개드렸던 거. 예,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에서 뭐 새로 만들으셔도 되고. 그 밑에 키보드 숏컷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예요. 예. 이 모든 건 다 서치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퍼런스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가장 많이 여기 세팅창에 들어와서 설정을 해주는 건데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인풋이 있습니다. 이 오픈노드 디자이너는 ES키가 없고 QQ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익숙치가 않다라고 하면 나는 ES키 쓸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체크하시면 돼요. ES키, EXIST 커맨드.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가시면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또 별도로 세이브 버튼이 없어요. 그냥 클로즈 아니면 뭐 닫기 버튼 하면 그냥 나갑니다. 자동 저장해요. 왼쪽 마우스 누를 때마다 왼쪽 마우스 항상 누르니까 항상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난 불편하다 하면 이거 해제하시면 돼요. 오토 세이브 디자인 체인지 해제하시고 그러면 나갈 때 물어봅니다. 저장할 거냐. 여기 장단점이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모델링 툴이다 보니까 돌아가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다운된 줄 알고 예, 그냥 다운 시켰는데 그게 오토 세이브 하면 저장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 클릭해 놓으면 그때라도 저장은 됩니다. 근데 기다리시면 돌아가긴 해요. 그리고 오토 세이브 위에 세이브 세팅 on 익스트가 있어요. 이 세이브 세팅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가 세팅 값을 바꾸면 항상 이 세팅에 대한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팅했다고 그래서 아 저장됐겠지 라고 나가시면 그거 저장 안 됩니다. 적용이. 우리가 뭐 하면 이렇게 적용 누르잖아요. 예. 그 적용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이브 세팅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도면도 내가 작업을 하다가 밥 먹고 와서 그대로 또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요걸 체크 안 하고 도면을 닫고 나가면 다음에 열릴 때는 지 맘대로 열려요. 이게 전체 화면으로 열릴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작업했던 그 위치대로 저장은 돼 있지만 화면 자체가 틀립니다. 화면 자체가 전체 뷰로 될 수도 있고 어느 특정 뷰로 확대돼서 갈 수도 있고 요 세이브 세팅을 해놓으면 세이브 세팅을 누르면 내가 작업했던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 위치 확대해서 세이브 세팅했다. 그럼 확대돼서 다음에 오픈해도 그만큼 저장이 됩니다. 세이브 세팅 버튼은 별도로 탭에 있어요. 아니면 이거 뭐 체크해 두시면 나갈 때 자동으로 세이브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비 옵션 11이 있는데 요거는 도로 계획할 때 계획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여질 거냐 요거는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저 밑에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밑에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세팅 디자인 파일 세팅입니다. 디자인 파일 세팅 이건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단위 설정하는 거 있고 항상 이게 저장이 안 되네. 이게 세 번째 앵글 리드아웃이 있습니다. 앵글 이거 가운데에 에지모스가 있고 노스가 있는데 이 노스를 이스트로 바꿀게요. 이스트 동쪽 방향으로 하고 이게 0도잖아요. 우리가 동쪽 방으로 올라가면 90도 내려가야 이렇게 마이너스 90도 되잖아요.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0도 해놓고 밑에 클럭와이즈를 해제할게요. 그럼 올라가야 9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체크 안 해놓으시면 각자 다 각이 틀려요. 난 이게 90도인데 저 사람은 뭐 이게 옆으로 가는 게 90도. 오케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 값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가실 때 여기에 세이브 세팅이 있어요. 세이브 세팅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상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접근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툴 위주로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삼각점 확대하시면 이것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쓴다든지 항상 접근한다든지 하면 요거 맨 위에 있는 거 맨 오른쪽 끝에 요거 화살표 확장하시면 엘리먼트 셀렉션은 가장 많이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 화살표 있는 거 메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메뉴를 초기화하거나 내가 이 메뉴에서 저 메뉴로 이동할 때 항상 누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거나 QQ 누르시거나 하시면 돼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면 밑에 커스터마이즈 킥 액세스 툴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뭐 시간 되실 때 누르시면 되고 일단 저는 요거 꺼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이브 세팅도 꺼내 놨어요. 별도로 세이브 세팅을 세팅해서 뭐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별도로 꺼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세이브 세팅을 눌러요. 이제 파일 탭 옆에 이제 홈 탭이 있고요. 이제 홈 탭은 가장 기본적인 메뉴. 오토캐드에 레이어나 속성이 있다면 여기는 레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레벨. 근데 또 레벨과 색상, 컬러와 라인 타입 이걸 또 묶음에 대한 엘리먼트 템플릿이 있어요. 엘리먼트 템플릿. 요 어트리뷰트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요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게 레벨 창이고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밑에 가시면 매니지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매니지는 생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즈 시킨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밑에 디스플레이는 그냥 뭐 온오프 아이솔레이트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실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 밑에 뭐 컬러 확장하시면 오토캐드하고는 색상 순서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이 빨간 뭐 2번 노랑 이게 아니고 0번부터 색상 자체가 틀립니다. 맞출 수는 있어요. 내가 오토데스크에서 작업한 뭐 색상표를 파일로 불러왔는데 출력하려다 보니까 1번이 빨간색이 아니더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라인 타입이 있고요. 뭐 두께 있고 보시면 나오고요. 그 옆에 프라이머리 도구 모음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노란 거 탐색기 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A4지에 이렇게 줄쭉쭉 가 있고 뭐 물음표 같은 게 있어요. 프라퍼티인데 항상 요거는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요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 이 파일에 어떤 객체가 있고 어떤 스탠다드가 있고 그런 게 익스플로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는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이건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어태치 툴이 있는데 외부 파일 불러오는 거 레퍼런스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진행하면서 소개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홈탭에 터레인, 지오메타리, 사이트, 코리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진행을 하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터레인은 지형을 생성하는 거, 지오메타리는 선형 계획하는 거, 평면하고 종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이트는
단지 계획할 때 사이트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지 정지하고 단지 계획 같이 이제 블록 계획하고 얼른 토공량 대략 선정해서 계획 낮추고 높이고 그런 기능이 좀 특화되어 있어요. 원래 그 사이트 오픈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데 그게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 코리도가 있고요. 코리도는 이제 횡단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옆에 모델 디테일링이나 요거는 드로잉 보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1시간 동안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 10분 쉬시고 이후 시간 모델링 리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